제가 남영역에서 출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영동 대공부실 보면서 그 옛날에 여기서 고문받던 분들이 밖에서 이 전철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바로 이 남영동 대공수사단으로 끌려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선형 그 계단을 통해서 그곳이 몇 호실인지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리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달을 여기서 조사반에서 고문을 당했죠. 그 장소에서 꽤 오랫동안 조사를 그때는 취조라고 했죠. 취조를 받았는데 공포 속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심리적인 또는 이제 육체적인 그런 고문 또 이제 불안, 공포 뭐 이런 이제 느낌들. 우선 언제부터 너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느냐,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계기로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수사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뭐 잠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만 6일 정기 고문, 구타, 뭐 빚을 쏘이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나? 그 장소에서 거기서 그렇게 가혹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게 고문의 현장이 우리가 그 활동하고 생활하는 생활 현장하고 멀지가 않더라. 바로 남영역 옆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여기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거나 장기간의 구금을 당하셨죠. 거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망했을 시간은 어떤 때냐면요. 아침에 5시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절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얼마나 절망적일까. 내가 없어도 바깥에 저런 일상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고립감도 느꼈을 것 같고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간다는 거에 절망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 안에서 옛날에 조사받던 분들, 고문받던 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들었었어요. 당시에 경찰 조직을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확장하면서 대규모 시설을 전문 검충문을 만든 거죠.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사실 그 건물이 우리가 늘상 다니는 전철역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것에 굉장히 핵심적인 시설이 우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우리 이웃이었는데 몰랐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안전하구나, 내가 이 사회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당신은 빨갱이다. 빨갱이여야만 한다. 거의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인터넷에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무작위로 나오는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결합해서 성장했는데 나는 왜 자꾸 아래로만 내려갈까? 국군이 나서기 전 민주적 선거로서 빨갱이가 아닌 이승만, 박정희의 반공정신.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한국은 계속 그 짧은 시간 안에 독재와 독재에 항거하는 그 시민의 힘과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어떤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운동에 사실 여성이 있었고 단순히 뭐 어머니나 아내나 딸이나 혹은 보조적 존재가 아니고 그 가치를 주도하고 또 앞장서서 실천해 왔거든요. 완력이 약하고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이런 구타가 심했고 진짜 우리 사회는 여성 착취 없어서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성장 또는 뭐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이잖아요. 그 어머니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면 아주 정말
정말 순수하고 진짜 따뜻한 어머니인데 뭐 교도소나 어디 경찰서 가면 무서울 정도로 또 변하거든요. 의뢰 문 안 열어주고 막 막고 그러면 돌로 사정없이 막 문짝도 치고 때리고 끌려 나오기도 하고 정말 그때는 진짜 어머니도 대단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서 앞에 서 있으면 일단 우리 부모들부터 제거를 해야만이 그 뒷사람들을 제거하잖아요. 사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각종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들이 발생했고 최근에 이루어졌었던 미투 운동이나 여성들의 어떤 분노의 시위들을 보면 각 영역에서 모든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성평등이 굉장히 뒤처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입은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 그분들이 본인이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이라고 하는 것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인권들이 얼만큼 유린되었는지를 용기 있게 드러냈기 때문에 일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을 넘어서 국제적인 사안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주의를 학습한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시민이 볼 때는 엄청난 역동성과 그리고 교훈을 주는 사회거든요.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효순이 미선이 2002년도에 그 사건 터지고서 촛불 집회가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촛불 그리고 이제 광우병 2008년에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주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의식이 변화하는 게 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말이 어떤 건지를 이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런 열망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표출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게 광장이다. 광장이고 그게 또 민주주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촛불 항쟁은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2017년 촛불혁명이 우리 사회에 주었던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뭐 남성과 여성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이 민주나 인권의 개념들을 다시 재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승리의 경험을 가졌는데 토요일날 집회 끝나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내 삶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과연 개개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자기 삶과 연동되어서 구현되고 있나? 내 삶이 어떻게, 내 생활이 어떻게 살만한 그런 이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산재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이 넘는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역이든 어떤 자문과 같은 영역이든 모든 곳곳에서 또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화된 것 같고요.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고민이 되게 부족하고 교육적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이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은 유일하게 항쟁을 하거나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서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는 민주주의 외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할 때 나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면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다 피해자죠. 블랙리스트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될 권리, 그 권리를 누가 막고 또 이걸 배제하는가. 현장에서 보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87년부터 시작되어서 완성되지 못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민주화 관련된 또 인권과 관련된 일들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아직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가 그 민주나 인권이라는 개념을 기념할 만한 시대가 되었는가? 지금은 국가폭력의 힘이 아닌 자본의 폭력의 시대로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생존의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뭐 이를테면 국책 결정이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쫓겨나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갑자기 자기 인생의 위협을 느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살려달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사실 저항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면은 시끄러,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문제는 사람의 존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 아니겠는가. 민주화 운동의 가치는 독재적 권력과의 싸움이고 체제와의 싸움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함께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진 게 민주화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권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이 분신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죽고 의문사당하고 내쫓겨서 직장도 잃고 교수들이든 뭐 언론이든 수많은 학생들이 강제징집으로 군대에 끌려갔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학생들과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헌신성은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하고 기려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계속 투쟁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다. 자기가 좀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바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희생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에 더해서 각성된 시민들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그 민주화가 됐다고는 해도 아직도 먼 것 같고 좀 더 뭐 제 청년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객체, 어떤 주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과제, 그리고 발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혐오와 차별, 또 심화되는 불평등. 우리 안에 되게 많은 외국인들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똑같이 그런 인권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을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애, 그리고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싸워왔던가 또 그걸 위해서 희생했던가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서 1980년대 한참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진행될 때 가장 악명 높은 그런 고문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권 탄압의 그 상징이었던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그 재탄생하는데 이게 지난 역사를 박제화해서 이렇게 다 걸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고 또 부끄러운 부분이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민주인권기념관을 새롭게 짓고 또 그것이 기억이 공식화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또 권력화나 세력화와 싸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만의 면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동시대의 경험을 하지 못했었고 앞으로도 더 그럴 세대들이 이제 계속 생길 텐데 좀 젊은 세대들이 그런 역사를 자기의 그 삶 속으로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장치들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세계적으로 여전히 그런 게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세계 시민적 역량을 기른다든지 그 외국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요즘에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현장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서 많은 이러저러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회의 장소로도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는 공간으로도 뭔가를 또 연구하는 공간으로도 정말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가 일어나는 끊임없이 환기되고 또 소통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삶을 좀 위로받고 위안받고 고문당하고 사라지신 분들 그분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또 위무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자기의 삶에 격려받고 사람들이랑 편하게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계속 듣고 또는 때로는 개입하고 시민들이 그래서 계속 대화의 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계속 지속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근데 그 역사를 담을 때 현재와 맞물리게 저는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좀 돌아보는 인권의 현실을 돌아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 기록들이 미래적인 어떤 그 시각들과 또 연결이 돼서 새롭게 인권이라는 의미나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항상 동시대적으로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꽃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따뜻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진전 하고 계신 선생님들 또 이제 다른 당사자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그 마음을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더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더 보람 있는 장소가 되기를 만들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